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메일을 하나 받아서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메일 통해서 이민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 제 의견을 좀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가지고 여기에 공개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이제 에이전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일 때나 진행할 예정이면은 그 이제 조금 그 정보를 공개를 하기가 개인 정보를 공개를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기회가 되면은 그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일단 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제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글을 많이 쓰고, 아무리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제 궁금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한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어, 이분이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봤대요. 그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희, 그렇게 잘 만든 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건 내가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 이것도 내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 번 듣고 막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이제 제가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 전달이 한 번에 이렇게 제대로 정확히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 이제 어, 이 이후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제 내용을 좀 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가 7년이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 용돈도 좀 벌기도 했고, 그리고 사업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시행착오도 몇 번 해봤고, 어, 뭐 그러다가 잘 안 됐는데, 근데 어찌 됐든 좀 조언을 드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뭐 블로그를 하면은 뭐 어딘가에 뭐 올리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뒤에 오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쁠 거예요. 실제로 진행한 분들은 이제 앞길 가기 할 일 많죠. 그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할 일도 많고, 그, 어, 그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8살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적었어요. 그 이제
그 점에서 28살이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나이가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민을 선택을 했었었는데 뭐 공무원이 됐든 취업이 됐든 뭐 이민이 됐든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거의 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끔 돼요. 그 이제 내가 이민을 하면서 뭐 갔다 와서 뭐 안 되면은 뭐 취업을 하고 뭐 그것도 안 되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는 생각을 보통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 보면 그 이제 여기서는 나이에 상관이 없이 뭐 40대에도 50대에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뭐 용접을 하겠다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 그 시빌 엔지니어로 그 대학교를 마치고 나서 용접사 되겠다고 온 친구도 봤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용접사가 더 나은 것 같대요. 그 이제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친구는 뭐 오버타임을 포함한 전체 페이가 더 그 높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이제 하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제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고 뭐 셧다운으로 하고 또 끝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그 엔지니어는 1년 내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한국에서라면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라고 하시면 그 이제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몸만 멀쩡하고 뭐 큰 문제 없으면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취업을 하고 뭐 좀 늦은 나이에 그 이제 취업을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나이의 제한을 좀 이렇게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렇게 육체를 쓰는 노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하는 거는 맞죠. 선호를 하는 건 맞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성별에 따라서 뭐 여자라고 해서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적다고 해서 뭐 슈퍼바이저라든지 뭐 용접사라든지 이런 거를 못한다라고 그 그 선을 긋는 거는 차별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쪽에서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그 외국에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 한국에서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 이제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인드가 좀 달라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이 생각을 한 것과 좀 이렇게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의견을 이렇게 따를지 어떨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어 뭐 각자가 생각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뭐 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바로 취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분한테 가장 괜찮아 보이는 조건을 그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제 어 달리 생각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고집을 꺾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니까 제가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전에도 다른 분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제가 다른 의견, 그분이 이미 정한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 돈적으로 유학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캐나다에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한번 잡을 찾아보세요. 어 영어가 안 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어 때문에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된다고 하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나 영어 한마디도 못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상담을 할 때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자금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돈을 벌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벌면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분은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진행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럼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돈을 모아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영어 교육도 하고, 한 분은 유학을 하고, 한 분은 일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유학비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는 한 분이 벌어오시는 걸로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획을 맞춰야죠.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짜고 그 예비 금액도 조금 만들어 놓고 하시면은 좀 괜찮은 계획이에요. 근데 어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안 하면 이제 저도 뭐 더 이야기를 할 게 없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이렇게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뭐 그렇게 안 바쁘면은 해드리려고 하죠.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아무튼 저한테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걸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었을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조금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엄청 똑똑한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용접을 엄청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이제 다 진행 과정인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좀 이해는 해요. 저도 자신감이 좀 많이 없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영어라고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에이전시가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취업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 수도 있는데 뭐 본인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일이 뭐 그것도 경우의 가짓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다 잘 돼가지고 영주권까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잡을 잡는 거는 온전히 제가 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영어 해야 돼요. 결국에는 잡을 알아봐야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언제든 안 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써먹어 가면서 배워가면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에이전시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유니온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그것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잡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잡을 구할 수가 없죠. 한국인 사장 밑에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캐나다까지 이민을 온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버벅버벅 되는 그 영어를 써가면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1년을 공부를 하고 오셨든, 2년을 공부를 하고 오셨든, 3년을 공부를 하고 오셨든, 일반적으로는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버벅대요. 한 50보, 100보 차이밖에 안 나요. 막 영어 유창하게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케이스 있어요. 그 이제 막 스피킹만 해가지고 막 고액 과외를 받았다라든지 뭐 자신이 뭐 공부에 효율이 엄청 좋다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겪은 제가 본 일반적인 경우 이제 공부 많이 하죠. 공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알파벳도 모르는 거랑 그냥 단어 몇 마디 하는 정도의 차이 정도? 문장 한 마디 내뱉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잘 전달이 되려나 좀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버벅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때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영어가 안 돼서 그 이제 뭐 그러한 이유로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보통 조언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 가진 기술이 없고 하면 그 이제 여기 학교를 들어가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바로 취업을 하고 그 영주권 신청 바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고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진 거라고는 나이가 젊다 정도?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일단은 한 준비 과정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한국에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가 있지만 그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하고 하니까 이제 그 사이에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뭐냐 여기에서 학교를 들어가는 건데 그 이제 용접학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알버타에 있는 네이트나 세이트는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밴쿠버나 사스케추안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동생도 한 명 온타리오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해야 되는 용접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영어라서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좀 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 가라로 경력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이제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그 실력을 바짝 이렇게 높인다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좀 비슷할 만치만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능력자들은 능가할 수도 있어요. 경력자를 그 이제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디테일에서 실제 그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붙었을 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만큼의 시간을 실제로 투입을 한 것과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어떠한 기술을 만든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영어적인 부분이나 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알겠다고 하죠.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시고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뭐 저한테 뭐 더 안 물어보니까 이제 뭐 저는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이분은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쪽으로 이미 좀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다른 쪽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분야에 흥미가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도 뭐 더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해요. 알려 그 뭐 저도 바쁘고 하니까 뭐 굳이 뭐 시간을 내서 뭐 쓰지도 않는 거를 뭐 굳이 시간을 내서 이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제 물론 관심 있다고 하면, 오픈 마인드라고 하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고 싶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팟캐스트도 있어요. 이제 캐나다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이제 에이전시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를 좀 접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에이전시랑 이야기를 하면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고객으로 가게끔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 이민을 해야 자신들한테 수익이 떨어져요. 유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3자가 아니에요. 이제 어 저랑 이야기를 하면은, 저랑 이렇게 그분이랑 이해관계가 없으면 저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블로그나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3자예요. 제3자인데 직접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이렇게 뭐 학교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취업을 바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에이전시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곳에 가면 이제 뭐 학원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유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면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고,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있고, 물론 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그쪽에 더 많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밖의 정보들은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 현지에서는 여기 캐나다에서는 이제 현지에 직접 방문을 하시면,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한 한국 분들을 볼 수가 있고 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만남의 장으로 반드시 이 내 종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많이들 가는 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조금 이제 다양한 소스로 자신의 케이스를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접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좀 약간 아무래도
계획이라는 게 좀 막막하고 막연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 잡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대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점은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도 해요. 여기서 직접 살아보지 않고 여기서 직접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계획들이 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가능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좋은데 그 최종 목표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그려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제 현실로 이렇게 가장 내가 손에 이렇게 딱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이렇게 딱 접할 수 있을 만큼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잘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네. 저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얼만큼 제대로 의사 전달을 잘할 수가 있는지, 얼만큼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만 집중을 하거든요. 어, 어떤 자기 확신이나 믿음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약간 자기 자신을 좀 세뇌를 시킬 필요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내가 반드시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실패를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방면으로 준비를 다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일이 좀 잘 안 풀려가지고, 어, 이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까지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 그럼 그 사이에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용접만 내가 안고 가자. 영어랑 용접만 할 줄 알면 굳이 캐나다 아니어도 뭐 영국을 가도 되고 뭐 호주를 가도 되고 뭐 미국을 가도 될 것이다. 아니면은 다른 나라를 가도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한국의 시골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게끔 되면 나는 시골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게 저한테는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는데 운 좋게 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끔 됐는데,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한국의 기술력은 좀 이제 높은 편이에요. 저희는 주어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강급이에요. 이제 군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4시간씩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못하면은 안 돼요. 대학 가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제 곳곳에 사회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군대식의 주먹구구식의 밀어붙이기식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완성을 한다 하면 된다, 이런 문화, 이런 마인드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무언가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를 따라잡는다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드한다, 무언가를 창조한다라든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거를 직접 꺼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실현을 해나가고 그걸 완성시킨다. 이런 창조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리고 결과로 만들어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민이라는 거는, 이민을 직접 한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찾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어 눈에는 안 보이고, 외국 생활 안 해본 거잖아요. 그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민의 성공, 이 나한테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 유학원을 통하거나 에이전시를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딱 정해진,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정해진 시스템이 있어요. 그 누가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이제 체계적으로 하면 그 이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과정만 다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오더 내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체계가 있는 거고 시스템이 있고, 그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전시에서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민을 혼자 한다라는 거는 그런 결정 과정도 자기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이제 자기 관리도 해야 되죠. 이제 시간 무제한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한국의 기술력을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의 기술력이 그 따라잡는 거, 그게 최강인데, 그 이제 용접도 단기간에 A급으로 만들어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 이제 영어도 이렇게 단기간에 점수 뽑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뭐냐, 자동차를 좀 예로 들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예전에는 그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엔진을 까요. 엔진을 분해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내고 그 이제 그 부품을 교체를 해가지고 그 이제 다시 다 닫고 그래가지고 다시 다 넣어요. 만약 라디에이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라디에이터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그걸 고치는 거예요. 분해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엔진이 문제가 있다. 엔진을 분해를 하는 거는 그 분야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지만 되는 거고, 이 보통의 그 자동차 정비공들은 이 엔진을 교체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풍경들은 그런 풍경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누군가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일을 좋아해가지고 그 일을 평생을 해온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용접이라고 하면 용접 일을 좋아하고 내가 유니온에 소속이 돼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야외 활동의 전문가라서 이제 자신이 직접 조립을 하고 뭐 분해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평생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 이제 맨날 얘기하면은 막 일 얘기만 하고 막 담배 엄청 피우고 막 술도 엄청 마시고 막 이런 분들인데 기술 하나는 끝내주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그런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는 그 이제 용접을 다시 예로 들자면 어 굳이 A급 용접사가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유니온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어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편의점이 동네마다 생겨야 될 필요도 없고요. 뭐 여기 커피숍 있는데 바로 옆에 커피숍 생겨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제 그만큼 경쟁이 안 치열한 거예요. 그만큼 치열해질 필요도 없고요. 현재까지로서도요. 그 이제 자동차 정비라고 해도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그냥 교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도시에 그 카센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몇 군데는 진짜 잘하고 실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평판도 좋고 뭐 이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들 그 이제 대충대충 하고 뭐 실력도 형편이 없고 이런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 이제 좀 약간 좀 덤탱이 씌우려고 하기도 하고 어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거는 실력이 다 좋아요. 실력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그 중에 어디가 더 서비스의 질이 좋으냐, 어디가 더 탄탄하냐, 어디가 더 바로 빨리빨리 서비스가 가능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한국에서 자신이 무언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그 기술은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인정을 그 받을 만한 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사회생활, 회사생활은 좀 빡센 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어떤 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시면 이제 같은 식으로 일을 하시면 여기서 인정을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 애들은 그렇게 빡세게 일 안 해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포함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포함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무언가를 알아보거나 하면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 식사를 안 했는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